눈밑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NFT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을 보면은. 그래서 사실 NFT는 만들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딱 만들었다 그래서 팔리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유튜브 알고리즘 같은 것처럼 막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아니고, 그래서 NFT를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NFT를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트위터를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일단. 네, 트위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블록체인을 다루시는 분들이 다 트위터를 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그 눈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고 나서가 중요한 게, 네, 아무도 나를 홍보해주지 않아요. 내가 그쵸.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 거 미디어 가보시면, 네, 미디어, 네. 아마 좀 내려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티저를 올린 적이 있거든요. 요거.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작품을 만드시면, 네, 그거를 만들었다 하고 판매를 바로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영상 여기 나온 것처럼, 미리 이거를 홍보할 수 있는 뭔가 짧게 티저 아니면 예고편이라도 만들어서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네, 내가 언제 어디에다가 어떤 내용의 작품을 드랍을 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좋고, 음, 공유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잘 모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이나 주변 트위터 하시는 분들한테 공유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좋고, 만약에 주변에 없다 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의 작품을 이렇게 리트윗을 한다거나 라이크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하면서 소통을 좀 아, 만드셔가지고, 저도 언제 합니다, 이렇게 뭐 축하드려요, 저도 언제 하는데 보러 오세요, 이렇게 댓글 남겨두면은 보러 오시거든요, 보통 궁금해서. 방금 딱 트위터 만들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검색 같은 걸 뭐라고 검색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음, 뭐 NFT 아트, NFT 커뮤니티, NFT 뭐 이런 태그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미리 사전에 알아본 NFT 작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국내 뭐 그쵸. 아티스트나 네, 이런 분들의 아이디를 먼저 검색을 해서 찾아가셔도 되고, 음, 아니면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를 팔로우하거나 제가 팔로우했거나 이런 작가들 많으니까 음, 그렇게 타고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찾아보신 작가님의 작가님 팔로우 하신 분들 네. 찾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딱 네. NFT 작가 느낌 난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작품을 내가 먼저 리트윗을 하고 또 그러면서. 댓글로도 네, 뭐 잘 봤다, 나도 이제 조만간 할 건데 이거 보러 오세요, 남겨도 되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를 홍보해주지 않거든요. 네, 그럼 자기 스스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볼 사람이 없단 말이죠, 초반에는. 그때는 먼저 이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제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주변에 보면은 처음에 팔로워도 없고 팔로워도 없으신 분들이 홍보를 좀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네, 먼저 좀 다가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좀 궁금하게 만드는 게 좋아요. 지금 이것도 보면 네, 딱히 막 없어요. 음악도 있지만,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나중에. 그리고 이 배경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어떤 뭐 캐릭터가 나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돼 있고, 언제 어디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 궁금해서라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음, 그래서 이거를 전날 하고 좀 공유가 되고 나서 이제 위에 조금 올려보시면 제가 드롭한 게 나와요. 이렇게 그 네. 다음날 이게 드롭한 게 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팔리는 판매되면, 과정도 이렇게 네, 공유하고. 네, 판매되면은 판매가 됐고 누가 사가신 분, 컬렉터를 찾을 수 있으면은 네. 그분한테 감사 메시지도 남기고, 이렇게 아, 감사하다고 해. 이게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철판 깔고 사람들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먼저 도와주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내 네네. 작품도 홍보해달라고 부탁하고. 사실 처음에 팔로우가 없을 때 그 사람 걸 RT 한다고 해도 볼 사람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그 하나, 라이크 하나 눌러주고 트윗 RT 하나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 기분이 좋아져요, 그걸 받으면. 아, 아, 그래서 찾아가 볼 거란 말이죠, 그런 메시지가 또 있으면.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뭐 처음 트위터 하시는 분 절대 자기 팔로워 0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적극적으로 하트랑 리트윗 하면은
그 네. 실질적 도움보다 이 정서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네, 이 맞아요. 사람들이 찾아올 거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먼저 선팔로우를 많이 하시면서 막팔로우를 받으세요. 음, 그러니까 팔로우 모으기 제일 좋은 방법인데, 네, 내가 팔로잉 하는 사람이 많게 되긴 하지만 그만큼 네네. 팔로워도 생겨요. 그렇게 해서 팔로워를 확보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그 경우 단점은 나를 좋아서 팔로우 한다라는 느낌은 적어요. 그쵸. 그냥 약간 내가 좀, 팔로우 했기 때문에 이제 예의상 해주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긴 전단지 뿌리는 한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팔로우를 많이 모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약간 제일 좋은 건, 처음 네, 말씀하셨던 그 하트 누르고 리트윗 하는 게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리고 초반에 이건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한데, 네, 경우에 따라 도움이 되는 거는 에어드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작품을 내일 발행을 하는데, 아까처럼 예고를 할 때 총 10개를 하는데, 그 중에 이거를 리트윗하고 이렇게 하신 분 두 분한테, 뭐 한 분이나 두 분이나 뭐 이런 사람한테 선물을 한다. 네, 추첨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이벤트를 걸면서 같이 가도 되는 거죠. 이게 또 NFT가 사실 뭐가 뜰지 모르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무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이벤트에 참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많아요. 이게 음. 생각보다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긴 이게 크립토 펑크도 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공짜로 뿌린 다음에 시작했으니까. 네, 이게 공짜를 좋아한다 보다 그냥 언제 어떤 가치가 될지 모르는 걸 하나 가지고 있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 에어드랍 이벤트를 찾아다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거는 만약에 이 태그에다가 에어드랍 이벤트, NFT 네네, 에어드랍 맞아요. 이런 식으로 달면 되겠네요. 네네. 그거 보고 오신 분들 계세요. 아, 근데 에어드랍 이벤트를 자주 하면 안 되고요. 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발행할 때 뭐 이벤트로 한 번, 두 번, 한두 번 정도 하고 뭐 텀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또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그냥 받을 수 있는 작품, 그냥 받을 수 있는 이미지라는 게 생겨버리면 네.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쵸. 공짜 이미지처럼 바뀌면 안 좋다. 그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인스타 많이 하는데 이런 네. NFT 쪽에서는 인스타보다는 트위터가 훨씬 파워풀하죠. 인스타는 NFT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트위터는 어, NFT를 모르는 사람도 많고 NFT를 아는 사람도 많아요. 마케팅을 한다면은 꼭 트위터를 해야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준비하시는 분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막한 분야인데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럼 좀 제가, 이것도 궁금해요. 작가님이 직접 컬렉팅도 하시나요? 네, 저는 컬렉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기준에서 컬렉팅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제가 컬렉팅 하는 게 작가님 작품도 있고, 네, 그다음에 PFP도 있어요. 네. PFP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갖고 싶어서 산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싶어서 산 것 같고, 투자로 보는 경우는 잘 없어요. 투자보다는 그냥 예뻐서 사는 거가 대부분인 것 같고, 네. 오픈시에서 볼 수 있죠. 네, 오픈시에서. 제가 컬렉션이, 이더리움 컬렉션이 있고, 클레이튼 컬렉션이 있는데, 클레이튼 컬렉션은 거의 다 PFP가 많고, 이더리움은 아트웍이 많아요. 지금 다 히든 쪽에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고스트 프로젝트도 있으시네요. 아, 네네. 어, 생각보다 많으시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훨씬 한 100개 더 많아요. NFT 구매하실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력을 본다든가 그 사람의 트위터 같은 그것도 거, 봐야죠. 그런 네. 것도 보시죠. 네. 예를 들면 프로젝트면은 프로젝트의 디스코드, 트위터, 그다음에 공식 사이트 보고 아니면 작가면은 작가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저는 웹사이트 많이 보고요. 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 연결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꼭 보고요. 그다음에 그 트위터에서 연결된 오픈시 이것까지 다 봐야 돼요. 왜냐면 음. 이 사람이 맞다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스캠을 산 적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걸 확인 안 했다가 네. 다 삭제됐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는 확인을 꼼꼼하게 하고 있는 편입니다. 스캠은 쉽게 말해서 먹튀잖아요, 먹튀. 네, 먹튀기도 하고 한 번은 더블 민팅이었고요. 더블 민팅은 뭐예요? 이더리움에도 민팅, 그다음에 다른 체인에도 민팅 같은 내용을 한 번은 더블 민팅이었고 한 번은 그냥 아예 그냥 먹튀였어요. 여기서도 NFT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게 컬렉팅하는 입장에서도 트위터라든지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포트폴리오를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자신이 NFT를 판매할 때 먼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작품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야 또 네네. 홍보가 된 다음에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그 같아요. 오픈C가 트위터 인증을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거기처럼 네, 트위터 인증을 하게 해놨기 때문에 트위터를 타고 가시면은 트위터에서 연결된 그 또 사이트가 나올 거고 네. 이런 식으로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음,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만의 네네. 그거를 잘 구축해놔야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여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홈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연결을 네. 해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현업 작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NFT 아트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힘든 점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니까 두 가지의 그 현실과 이 그러니까 피지컬과 디지털을 둘 다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그리고 잘 모르는 분야예요. 디지털 아트 분야가 미디어랑 섞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냥 정지된 이미지를 하면 디지털 일러스트레이션이지만 여기다가 뭔가 이야기를 넣는다든지 액션을 넣는다든지 모션을 넣으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디지털 그냥 일반 디지털보다는 미디어 쪽에 가까워지는 이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스킬적인 부분도 이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에 대한 연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지컬만 할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것도 공부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스킬이든 연출이든 시도하고 뭐 실패도 하고요. 했다가 뭐 망친 파일도 있고 다 한 번에 만드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하다가 지우는 것도 뭐 많고 다시 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패와 성공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사실 있어요. 음, 내가 어느 정도 해놓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내놓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물론 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해놓고 생각과 다르면 다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보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그런 게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시도하고 성공도 있지만 실수도 하고 그러면서 더 시간을 두 배, 세 배로 써야 되는 것들. 그렇군요. 처음에 네네. NFT 아트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나요? 클럽하우스에서 알게 됐어요. 클럽하우스에서 작년 2월 달에 클럽하우스에서 NFT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디지털 저작권 판매, 디지털을 소유권을 판매한다라는 거에 대한 호기심? 네, 호기심. 호기심 때문에 작가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잠 안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 이제 첫 판매도 하게 됐고 운이 좋게 네, 오픈시에서 국내 작가로는 처음 판매가 된 사람 이게 조금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강연이라든지 뭐 어디 연사로 가게 된 일들이 좀 자주 생기더라고요. 아, 작가님이 처음이었어요? 네네 오픈시에서 처음으로 제가 판매됐어요. 누가 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외국 아, 컬렉터가. 네. 작가님이 오픈시에서 처음 한지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국내 작가로서는 제가 처음 판매를 했어요. 아, 한국 작가. 네. 그렇구나. 굉장히 선두주자시네요. 제일 처음 판매된 게 썬더풋이라는 에디션이고 네. 썬더풋 압니다. 네네. 그거 응가하는 거. 네, 맞아요. 한국 작가로서는 제일 처음 판매된 작품. 네, 그게 맞습니다. 이게 음, 작년 3월에 드랍을 해서 드랍한 날 바로 판매가 됐어요. 썬더풋 같은 경우는 국내 아티스트들 중에 제일 처음 판매됐기 때문에 좀 가치가 많이 올랐어요. 아, 이게 0.02에 민트를 했거든요. 네. 0.02. 근데 영, 마지막 판매된 게 0.3이었을 거예요. 10배 넘게 올랐네요. 네네. 그런 스토리 알고 있었으면 이거 샀는데. 제가 제일 처음 등록한 건 아니고 다른 작가님들도 다 등록했었어요 그때. 저는 한 그분들보다 한 이틀 정도 늦었고 판매가 제가 제일 먼저 되는 바람에 그날 그 파티가 이게 소문이 좀 났어요. 오픈시에 팔린다. 그러면서 작가님들이 오픈시로 많이 들어왔어요. 아, 처음에 오픈시를 안 하려고 했어요 작가님들이. 오픈시가 뭔가 이미지가 이 NFT계 이베이라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네, 뭐 레벨링도 안 되고 이상한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다들 꺼리는 분위기에서 몇몇 분들이 시도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도 한 명인데, 근데 안 팔렸어요. 안 팔리고 있다가 제가 판매가 되면서 그날 저녁에 파티가 열렸거든요. 그 클럽하우스에서. 네. 이 커뮤니티 첫 판매라고, 한국 커뮤니티 첫 판매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 첫 판매가 되고 파티가 열리니까 작가님들이 이게 대체 뭔가 해서 막 들어오신 거예요, 거기. 그러면서 소문이 났어요. 오픈시에서도 이게 팔리더라. 음, 해가지고.
그때 오픈시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해주신 게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네. 대신해서 또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같이 인사하는 걸로 마무리 해볼게요. 안녕. 안녕.